이제 북중미 월드컵도 모두 끝이 나고 진행되고 있는 리그도 별로 없습니다. 그중 우리 한국 팬들이 관심을 보일 리그는 K리그 아니면 MLS 정도뿐이죠. 올해는 당연히 그 중에서도 MLS, 손흥민의 활약에 더욱 집중할 예정입니다. 다가오는 8월에는 리그스컵이라는 단기 토너먼트 대회도 있어서 거의 3, 4일에 한 번씩 경기가 있는데요. 그 소식들도 빠짐없이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우선 가장 큰 경사는 아무래도 지난 주말 손흥민이 드디어 2026년 MLS 첫 골을 터뜨렸다는 겁니다. 물론 아예 득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.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. 올해 2월 중순에 레알 에스파냐 원정에서 페널티킥으로 시즌 첫 골을 신고한 적이 있고, 또 4월에는 챔피언스컵 8강에서 멕시코의 강팀 크루스아수를 상대로 깔끔한 선제골을 터뜨렸던 손흥민입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요상하게 하필 MLS에서만 계속 득점이 없었죠. 그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던 건 아무래도 도산토스 감독의 전술입니다. 지금은 미국 U23 팀에 부임한 체른돌로 전임 감독 시절에는 손흥민을 확실한 역습의 선봉장으로 세우면서 슈팅 기회도 많고 골도 많이 터졌는데요. 그 체른돌로 감독의 수석 코치 출신인 도산토스 감독은 도대체 뭘 보고 배운 건지 손흥민을 미드필더처럼 써왔습니다. 그러면서 손흥민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예전보다 확 줄어들었고, 골이 아니라 어시스트만 잔뜩 기록하면서 MLS의 어시왕이 될 기세였습니다. 그런데 이건 수많은 손흥민의 팬들이 원하던 모습이 절대 아니죠. LAFC의 간판 스타가 된 손흥민이 가장 많은 골을 넣고 헤드트릭을 하고 득점왕이 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건 단순히 팬들만의 욕심이 아닙니다. 실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MLS 공식 파워랭킹에서 LAFC가 1위였던 게 다 손흥민의 골 폭탄을 예상하고 나온 거였죠. 지난 시즌 후반기 팀에 합류하고도 거의 매경기 골을 넣었던 손흥민이 프리시즌부터 함께하는 2026 시즌에는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지 기대를 했던 겁니다. 근데 그 기대를 다 무너뜨린 도산토스 감독. 게다가 손흥민의 부활을 기대했던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또 다른 졸장 홍명보 감독 때문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는데요. 이놈의 무능한 감독들이 손흥민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이러는 진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 과정에서 원래 1위였던 LAFC는 동서부 통합순위 5위까지 떨어졌고, MLS 공식 파워랭킹에서는 무려 10위까지 급격하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. 그만큼 도산토스 감독의 전술이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뜻입니다. 경기를 보면서 가끔 손흥민에게도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. 본인이 슈팅을 때려도 되는 기회인데 자꾸 또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패스를 먼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. 제발 욕심 좀 부리길 바라는데, 슈팅을 때려야 골이 들어가는데 부안가는 슈팅을 6개 7개 때릴 동안에 손흥민은 한두 개 그칠 때가 많았죠. 그러나 손흥민은 항상 팀을 우선시하고 승리를 우선시한다는 마인드로 본인의 득점보다 팀의 승리를 위했습니다. 그랬던 손흥민이 다시 재개된 MLS에서, 그것도 리그 최대 라이벌전인 LA 더비에서 골을 터뜨린 겁니다. 이 LA 더비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스페인어로 엘트라피코라고 불리는데요.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 팬들이 몰리는 빅매치가 이번 갤럭시전이었습니다. 모두의 이목에 집중되고 손흥민이 반드시 골을 넣어야 될 것 같은 그 엄청난 부담 속에서 손흥민이 또 한 번 증명을 한 거죠. 이게 진짜 손흥민을 슈퍼스타로 만들고 월드클래스로 만드는 힘입니다.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결과도 대단하지만 그 과정은 더욱 감동적인데요. 어쩌면 손쉽게 골맛을 볼 수 있었던 페널티킥 기회를 부안가에게 양보했습니다.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애초에 자기가 볼을 들고 있었던 게 부안가를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. 내가 이 팀에 오기 전부터 부안가가 페널티킥 키커였다. 내가 공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상대 선수들과 신경전을 벌이기 위해서였다. 그들이 다가와서 안 좋은 말을 하길래 내가 그것들을 다 쳐내고 부안가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찰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이었다 라면서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골이 아니라 부안가의 골을 위해 헌신했던 겁니다. 정말 미쳤죠. 솔직히 이러고 손흥민이 골 없이 끝났으면 이 순간이 매우 후회됐을 텐데, 손흥민은 결국 자기의 힘으로 골을 터뜨립니다. 정확히 상대 골문 왼쪽 구석으로 낮게 깔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환상적인 슈팅이었죠. 손흥민의 골이 터진 순간에 미국 현지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반응은 바로
손흥민의 뒤에 있던 초니에르입니다. 네. 요즘 드라마 김부장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그 66번 김부장, 66번 등번호를 달고 있는 초니에르는 손흥민의 골이 폭발하던 그 순간에 마치 자신이 골을 넣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두 손을 마구 휘젓는 모습인데요. 이번 시즌 초니에르가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은 적이 있는데 보면 그때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. 해외 팬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저 66번의 반응을 보면 손흥민이 얼마나 좋은 팀 동료였는지 알 수 있다. 손흥민 같은, 그리고 66번 같은 동료가 필요하다. 손흥민의 골을 축하해주는 팀원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다. 손흥민의 동료들이 그를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면 그의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할 수 있다. 생중계로 볼 때는 초니에르가 저랬는지 못 봤다. 근데 완전히 흥분했네. 저렇게 흥분한 거 처음 본다. 초니에르의 리액션이 너무 사랑스럽다. 손흥민의 골만큼 사랑스러운 반응이야. 손흥민의 골에 저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게 정말 훌륭하다.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 보여준다. 등등. 초니엘의 열광적인 반응에 감동하면서 손흥민의 인성을 극찬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골 세레머니를 할 때도 보면 홀링스에도 샤펠버그가 곧바로 다가와서 엄청나게 축하해주는 게 보였습니다. 또 벤치에 있던 도산토스 감독과 코치진들도 주먹을 불끈 쥐면서 환호했고, 경기가 끝난 뒤에 사진을 보니까 에런 롱이 물까지 막 뿌리면서 좋아하고 손흥민을 껴안고 뽀뽀하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. 손흥민보다 팀원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더욱 기뻐해 주는 걸 보면 손흥민이 이 팀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죠.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선제골을 넣은 주인공이자 손흥민의 골을 어시스트해준 델가도는 소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. 한동안 골 가뭄을 겪고 있었고 우리 모두 그가 골을 넣길 바랬다. 그는 항상 웃으면서 훈련에서는 항상 득점해서 우리 모두 그런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.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 했다. 그리고 마침내 경기에서 그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봤다. 그가 골을 넣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보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었다. 우리 모두 소니가 여기에서 성공하길 바란다. 그는 이 팀을 이끌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알고 있다. 라면서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의 득점을 한마음으로 바라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. 손흥민의 슈팅 감소의 원인이었던 도산토스 감독 역시 인터뷰는 잘했습니다. 기자가 먼저 손흥민의 골에 대한 LAFC 선수들과 코치진들의 반응이 특별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요. 우리는 매우 끈끈하게 뭉쳐있다. 팀 외부에서는 댓글도 많고 비판도 많지만 우리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. 이렇게 하나로 뭉쳐있는 팀이기에 손흥민 같은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. 월드컵에서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바로 팀에 합류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. 라면서 LAFC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손흥민을 위해 기뻐했다고 전한 겁니다.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손흥민이 골을 넣어서 모든 부담감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후반기가 더 기대된다고 하고 있는데요. 특히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메시가 월드컵 결승에서 연장전까지 소화하면서 올해 쓸 체력을 미리 다 꺼냈었기 때문에 후반기 손흥민이 더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. 우선 좀 알아놓을 것 같죠? 손흥민이 올 시즌 10 이상을 하면서 MLS 우승까지 해버리길 응원하겠습니다.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. 자,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